국가 대항전이 시작되자 그들의 본 실력이 드러났다. 그들은 손흥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최근 유로 2024에서 영국이 그야말로 졸전 경기력을 선보이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언론인 중 하나인 피어스 모건이 케인에게 가한 일침이 큰 화제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이름이겠지만 피어스 모건은 고든 램지, 제임스 코든과 더불어 대중적으로 해외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영국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언론이자 평론가이고 토크쇼 호스트이고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적도 있는데요. 호탕한 성격과 거센 일침, 자극적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된 적도 많았고 위기도 있었으나 영국 대중들에게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포츠 쪽에서는 아스날 팬으로도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요. 딱히 스포츠 중계를 도맡아 하는 것도 아닌데 축구 관련 논란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녀 영국 내의 몇몇 스포츠 팬덤들에게는 밉상짓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가 최근 잉글랜드의 에이스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에게 가한 비판은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없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공격수라고 말했고 이는 자국 선수를 향한 꽤나 날선 비판이었지만 최근 큰 경기에서 수도 없이 잠수를 타는 해리 케인의 능력에 의구심을 갖는 잉글랜드 팬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열리는 유로 2024는 전 세계 스포츠인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아직 개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유럽의 유명 언론사들의 일면이 전부 유로 2024 얘기로 채워져 있을 정도인데요. 유로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4개의 팀은 프랑스와 잉글랜드, 독일과 스페인인데 이 중에서도 각종 언론사들이 잉글랜드의 우승 확률을 제일 높게 쳐주고 있을 만큼 초호화 군단으로 구성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원래 잉글랜드는 자국 축구에 대한 그 오만함과 자부심과는 정반대로 항상 국가 대항전에서 죽을 수고는 했으나 2010년대 들어서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로 발전함과 동시에 뛰어난 재능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월드컵과 유로 2020에서 근 수십 년간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을 만큼 팬들의 기대치는 더 높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트로피를 따내지 못했고 이번 유로 2024는 정말로 잉글랜드의 우승적기라고 여기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나 그 기대감과는 정반대로 잉글랜드가 이번 본선 무대에서 첫 선보인 경기력은 최악이었습니다. 비록 1대0 진땀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 경기를 본 이후 잉글랜드는 전문가들에 의해 우승 확률이 대폭 추락하였죠. 이날 벨링엄의 헤딩골로 운 좋게 앞서 나간 잉글랜드였지만 그 이후로는 자신들보다 피파 랭킹이 30위나 아래에 있는 세르비아에게 경기 내내 반코트를 당했습니다. 지독하게 버텨낸 끝에 간신히 한 골차로 승리를 거머쥐긴 했으나 유럽 최고의 스쿼드를 구축했다고 평가받던 잉글랜드에게 있어 그야말로 졸전이 따로 없었죠. 심지어 선발 라인업도 모두 풀 주전 멤버를 내보냈을 만큼 더 할 만한 변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날 잉글랜드의 공격진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라이스와 벨링엄을 비롯한 중원과 수비진들이 그래도 꿋꿋하게 세르비아의 공세를 버텨낸 반면 포든과 사카, 해리 케인 같은 공격진들은 경기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평이죠. 특히나 케인은 잉글랜드의 주장이나 에이스 스트라이커로 팀의 주축 역할을 받고 있는 만큼 실망감은 더욱 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즌 미넨에서 리그 36골이나 꽂아 넣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뛰던 당시 항상 케인에게 따라 붙던 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새가슴 스트라이커라는 케인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멸칭인데요. 케인은 공격 포인트는 항상 잘 쌓으나 중요 경기 큰 무대에서 활약했던 것은 항상 손흥민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토트넘이 챔스 결승까지 진출했을 때도 맨시티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손흥민의 오른발이었죠. 그러나 케인은 시즌 내내 잔부상으로 빠져 경기장에서 보이지도 않더니 챔스 결승이 다가오자 갑자기 출전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 그 시즌 공격진에서 손흥민 다음으로 잘하고 있었던 루카스 모우라를 대신해 결승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케인은 리버풀의 반다이크에게 지워지며 90분 내내 잠수를 탄 채 다시 경기를 말아먹고 말았는데요. 또한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는 강력한 우승 후보 프랑스를 상대로 경기력에서 오히려 밀어붙였으나 해리 케인이 승부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실축했고 이로 인해 잉글랜드는 8강에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해리 케인은 비운의 무관 스트라이커라는 별명이 따라 붙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무관 커리어에는 본인 스스로의 잘못도 있다는 팬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이번 시즌 미넨에서 보여준 해리 케인의 공격 포인트는 경이롭지만 정작 중요한 경기에서 활약하지 못하며 챔스를 광속 탈락해버렸고 또 우승 경쟁팀 레버쿠젠을 상대로 침묵하면서 분데스리가를 지배하다 싶던 미넨이 모든 트로피를 내주며 수십 년 만에 첫 무관으로 시즌을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잉글랜드 팬들은 해리 케인의 새가슴 기질이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발동되었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특히나 현재 잉글랜드에는 윙포워드에는 사카와 포든, 보웬 같은 왼발 공격수들만 많지
정작 오른발 공격수가 없어 측면 공략에 큰 애를 먹고 있기에 잉글랜드 팬들은 손흥민과 같은 공격수가 있었다면 케인도 살아날 수 있을 텐데 하며 한탄하는 중입니다. 이번 국가대항전을 출전한 전 토트넘과 현 토트넘 선수들이 그야말로 졸전을 보이고 있는데 토트넘 팬들은 보면 볼수록 그동안 클럽에서 이들의 실력을 가려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손흥민 효과 덕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전반기 나름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한껏 오만해져 있었던 메디슨은 유로 2024 명단 발표에서 끝내 제외되고 말아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워낙 잉글랜드 멤버들이 쟁쟁의 맨시티의 윙어 그릴리쉬와 맨유의 맥과이어 같은 선수도 결국 탈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은 명단 탈락에서 끝까지 잉글랜드를 응원하겠다는 의사를 자신의 인스타에 밝히기도 했으나 메디슨은 토트넘 소속의 수비수 드라구신이 루마니아 소속으로 활약하는 장면을 칭찬하는 글만 자신의 인스타에 올렸을 뿐 잉글랜드를 향한 그 어떤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지 않아 국가대표 그리고 사우스게이트 감독에게 단단히 빈정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이 화를 내는 것도 이상한 것이 그동안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A매치에서 메디슨에게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부여해줬으나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그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것은 본인 스스로의 경기력이었는데요. 이처럼 옆에서 자신을 보조해주는 손흥민의 영향력이 사라지자 그들의 본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반 페리시치마저 크로아티아에서 자신의 실수로 한 골을 날려먹어 스페인에게 완패를 당하기까지 했으니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팀원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왔는지 알 수 있는 이번 국가대항전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 저널리스트는 너희들은 손흥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며 강한 워딩을 사용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소속의 선수들은 아직도 손흥민에게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벤탄쿠르의 인종차별 발언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많은 논란을 몰고 왔죠. 그는 손흥민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가족을 향해 전부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고 이는 아시아인을 향한 대표적인 스테레오 타입의 인종차별이었는데 이 발언이 매체들을 타 논란이 불거지자 벤탄쿠르는 급하게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는 자신의 발언을 나쁜 농담이었고 오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언이 인종차별적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독 남미 쪽에서 항상 이런 인종차별 발언들을 농담이었다고 변명하고는 하는데 그들의 교육 부족과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벤탄쿠르가 같은 팀의 동료이자 주장을 향한 손흥민에게 이런 발언을 한 것도 놀랍지만 벤탄쿠르 같이 유명한 축구선수이자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그것도 인터뷰 도중 우루과이 전국에 중계되는 방송 중에 이렇게 대놓고 인종차별을 시도했을 정도이니 평소에 남미인들이 인종차별에 대해 얼마나 교육을 못 받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손흥민 선수는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구단을 위해, 팀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고위직들과 그 주변 인물들은 전혀 손흥민을 존중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데요. 토트넘은 최근 논란 속에 손흥민과의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표했고 이는 주급 인상도 없이 마지막 계약 기간까지 손흥민을 빨아먹고 버리겠다는 의사표명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메디슨과 쿨로셉 같은 선수들은 경기 내내 탐욕을 부리며 손흥민을 방해하고 있고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때 손흥민이 가장 많이 챙겨주었던 벤탄쿠르는 이제 오히려 그 보온을 인종차별로 되돌려주고 있으니 항상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하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주위에 손흥민을 이용할 생각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언제까지 손흥민이 이런 팀에 충성해야 하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